이제 본격적으로 지역별 표심부터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 네, 뭐 대전 충청이 일단 가장 관심 지역입니다. 핵심 지역이죠. 네, 대전 충청에서 이겼던 후보가 대통령이 결국 됐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이 각을 세웠던 결정적인 계기가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 논란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주간 단위를 보면 대략 한 7% 내지 8%포인트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간으로 보면 4% 차이 정도 나오네요, 지금. 네, 4%포인트 차이가 날 때도 있고 좀 더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 충청이 전국 유권자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0명이면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가 좀 크다 보니까 약간은 들쭉날쭉하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대전 충청에서 지난 총선 이후에 좀 강세를 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최근 들어서는 좀 오차 범위 안팎으로 좀 좁혀진 건 사실입니다. 뭐 대략 아까 말씀드린 한 7 내지 8%포인트가량 줄어들었거든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대전 충청에 연고가 없습니다. 이 박근혜 후보는 그래도 어머님이 충북 분이시고 옥천 분. 네, 그래서 세종시 논란에서도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과 좀 싸웠던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는 대전 충청에서 그래도 유리한 어떤 연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여튼 충청도에서 이긴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야, 김대중 대통령 될 때는 그 표 차이가 충청도 표 차이더라고요. 딱 40만 표, 이제 39만 표 차이 났으니까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충청 지역이 이제 뭐 지역주의가 이제 여전히 있긴 한데요. 과거에 이제 지역주의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뭐 자민련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우리 지역 출신이면 뽑아주는 이제 정서에 기반한 지역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참여정부에서 세종시 혜택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정치 세력들이 바뀌면서 충청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충청 지역 유권자들이 정서적 지역주의에서 실리적 지역주의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제대로 내놓는 그런 정치 세력의 손을 이쪽도 들어줬다 저쪽도 들었다 하는 이제 모양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값이 더 올라가는 것이고 그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충청 지역이. 그래서 사실 이제 충청 지역의 그 지역주의 경향이 특성이 좀 많이 변했다 이런 측면이 있겠고 사실은 세종시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대전으로 그렇고 수도권에서 유입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과거에 좀 달라진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도 여전히 어쨌든 유동성이 있는 지역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할 지역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좀 합리적이고 그렇게 객관적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도 또 그럴 수 있을 것 그분들은 같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행동은 좀 느리고 말은 느려도 신중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사람을 볼 줄 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인데 뭐 꼭 그러면 충청도에서 대통령이 결정되는 게 이번에도 만약에 확정이 되면요. 다음 19대부터는 충청도만 선거 딱 해서 결정을 돈도 아낄 겸.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총선을 보니까요. 대전에서는 뭐 거의 박빙이었었어요. 새누리당 대 민주당이. 근데 충남에서는 대략 6%포인트 새누리당이 앞섰었고 비례대표에서요. 그다음에 충청북도는 아무래도 유경수 여사 고향이다 보니까 8%포인트 새누리당이 앞섰습니다. 그때부터 어느 정도 강세는 좀 보여줬었고 의석도 지금 이제 선진당이 새누리당으로 지금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대략 25개 의석 정도에서 15개, 그러니까 대략 6대 4 정도로 새누리당이 지금 우세거든요. 그러니까 60대 40 혹은 뭐 55대 뭐 35, 40 뭐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이 현재 우세한 상황인 거는 분명하고요. 이번에도 만약 그 징크스가 안 깨지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만 캠페인을 하면 좋겠지만 다른 지역이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선거라는 것은 이제 유권자들이 자기가 직접 투표에 참여해서 그 정당성을 갖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긴 해야 되겠죠. 오늘 캐도라마 보는 충청도 사람들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령 호남 총리론도 얘기 나오지만 호남 총리론이 새누리당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언급을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표정 관리 들어갔거든요. 지금 야권 단일화 효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내부적으로 제가 뭐 전원에 의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새누리당이요?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이 지금 야권 단일화가 물리적 단일화만 되고 화학적 단일화가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아무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호남 총리론 쉽게 얘기를 안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러면 지지율이 또 문재인 후보가 좀 박빙 우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호남 총리론이나 아니면 부산 경남의 또 다른 공약들을 내세워서 타 지역에서 좀 득표를 하기 위한
또 어떻게 보면 좀 포퓰리즘 같은 그런 총리는 이렇게 가면 이제 호남이 아니라면은 충청권에서 꼭 나와야 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남은 기간 이제 충청 지역 유동성이 여전히 있고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세종시 플러스 알파를 놓고 사실 이제 지역 공약들 네. 추가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추가적으로 더 어떤 관공서를 옮기겠다고 내놓다든가 지금 행정 기능만 있는데 경제 기능을 좀 추가해서 공약을 내놓다든가 이런 이제 경쟁들이 두 후보 간, 두 진영 간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